활착하고 밝은은 아예 다른 다른 거예요. 거네. 진짜 아예 다른 거네. 이벤트가 일어나는 부위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활착은 잎, 네. 밝은은 뿌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혼재해서 활착식에 밝은제를 쓴다? 좀 아까운 거죠. 좀 사실 조금 네. 맞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순간적으로. 이것 때문에 뭐 애들이 막 죽고 뭐 그러는 건 사실 드문 일이겠죠. 뭐 농도장이 있고 그런 드문 일일 텐데 며칠 더 나중에 사용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 그렇죠. 안녕하세요.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대남들입니다. 나 많이 따뜻해졌는데 또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워. 아 제가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목소리가 조금 네. 다르게 나오는데 좀 저는 안 걸렸습니다. 양해를 네. 좀 먼저 부탁드리고 저희가 바로 시작해 볼 건데 네. 요즘에 활착, 밝은 막 지금 작물 심는 시기 아닙니까? 정식 시기가 됐으니까 네. 그죠. 이거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죠. 활착이랑 밝은 개념의 일단 혼재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밝은제를 활착기에 써도 되는 거야? 아니면은 활착제라는 게 있는 거야? 맞아. 막 이런 게 혼재돼 있잖아요, 사실. 그 시기 자체가 그리고 이때는 활착기, 이때는 밝은기라고 나눌 수 있는 그 시기가 사실 그 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맞아요. 거의 뭐 이어져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오늘 좀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긴 드릴 텐데 사실 이대로 농사를 짓는 게 좀 어렵지만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원칙적으로 네. 농가분들이 또 뭐라고 하신다고 야 이게 말이 되냐 뭐 5일 차인데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 시기에는 어떤 성분이 중요하고 이 시기에는 어떤 성분이 중요하고를 오늘 좀 아주 자세하게 맞습니다. 풀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착하고 밝은 아예 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종 상태,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우리 정립합시다. 네. 모종은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아니, 모종 다 아시죠? 모종 다 아시죠? 모종을 정식하는 것도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아, 그렇죠. 정식, 아주 심기. 우리 구독자분들을 뭘로 보고? 아 근데 가끔씩 댓글 저도 보면은 네. 용어가 어렵다는 댓글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달리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풀어서 우리가. 근데 그 대댓글로 계속 들으라고 라디오처럼 계속 들으라는 댓글들에서 감사합니다. 어쨌건 옮겨 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일단 뿌리가 뻗을 거 아닙니까? 뻗어야죠. 근데 뿌리가 뻗기 전에 활착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뿌리가 뻗어요. 활착. 그렇죠. 와, 뿌리 뻗는 거랑 활착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건가 봐요.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그 구분부터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밝은. 네. 밝은은 근 뿌리 근자 들어갔잖아요. 네. 뿌리가 뻗는 게 밝은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설명 안 해도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를 옮겨 심자마자 아주 심자마자 바로 밝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바로 밝은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잠깐의 텀이 생기는데 네. 그 텀이 바로 활착인 겁니다. 아, 그게 활착. 이 활착은 그러니까 활착은 여기에 땅에 내가 이제 살겠다라고 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걸 조금 푸는 시간. 약간 저는 이걸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제가 한자를 잘 모르긴 하는데 활력이 있는 상태로 안착됐다고 표현해요. 저는. 아, 활력 이게 안착됐다. 안착됐. 그러니까 네. 여기에 이제 살 준비를 끝냈다. 살 준비를 끝냈고. 이 살 준비가 식물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생장점의 생존력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생장점이 이게 그 모종 상태에서 경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좀 노출을 시켜서 너 이제 밖에 나갈 거야 라고 경화를 시킨 상태로 심으면 얘네가 입이 좀 축 처져요. 그렇죠. 축 처지는데 네. 활착이 되면 입이 다시 꼿꼿하게 섭니다. 나 이제 살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나 이제 클 준비 됐어요. 그리고 입이 꼿꼿하게 선다라는 거는 사실 농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입이 꼿꼿하게 섰다. 입의 활력이 유지된다라는 거 광합성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의미고 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기에 광합성만큼이나 더 중요한 거. 나 이제 증산할 준비가 되었다. 물 들어왔어. 이제 어느 정도 펼칠 수 있어. 나 이제 맞아요. 네. 정확해요. 물을 먹었다. 물을 먹었으니까 날개 펼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을 먹기 위해서는 물론 물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냥 압력에 의해서도 흡수가 되긴 하지만 네. 적극적인 흡수가 하는 단계에서는 증산에 의해서 흡수가 그렇죠. 되잖아요. 네. 얘네가 이제 비로소 증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봐야 되냐? 활착 그러니까 입이 꼿꼿하게 서는 상태를 어떻게 빨리 만들어줄 거냐? 아, 그렇죠. 밝은 상태는 그러면 뿌리가 뻗는 거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뻗는 걸 어떻게 유도해 줄 거냐? 아,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활착하고 밝은은 아예 다른 다른 거예요. 거네. 진짜 아예 다른 거네. 이벤트가 일어나는 부위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활착은 잎, 네. 밝은은 뿌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혼재해서 활착 시기에 밝은제를 쓴다? 좀 아까운 거죠. 좀 사실 조금 네. 맞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순간적으로. 이것 때문에 뭐 애들이 막 죽고 뭐 그러는 건 사실 드문 일이겠죠. 뭐 농도장이 있고 그런 드문 일일 텐데 며칠 더 나중에 사용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밝은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 아니라 그렇죠. 밝은제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죠? 활착에는 활착 시기에 맞는 거를 좀 관리를 그렇죠. 해주고 밝은제는 밝은 시기에 맞는 밝은제를 딱 관리를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활착이랑 밝은을 먼저 정리합시다. 네, 요거를. 그러면 예. 활착부터 정리할게요. 네. 활착은 활력 있게 안착됐다 정도로 그죠? 활력이 심어졌다. 심어졌다.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밝은은 말 그대로 뿌리 근자예요. 그죠? 뿌리가 뻗는다.
잘한다. 잘한다. 맞아요. 예. 이 느낌이에요. 네, 이거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근데 활력 있게 심어졌다. 이 활력은 어디에 활력이다? 입의 활력이다. 입의 활력이다. 네. 활착은 우리가 입에 좋은 물질들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발근은 뿌리에 좋은 물질을 넣어줘야 된다. 네, 그러면 활착하고 발근에 대해서 저희가 쭉 알아봤는데 사실 이렇게 저희가 듣고 이해는 했지만 네. 활착하고 발근하고 그 시기가 좀 저도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고 별 차이 안 나죠. 그리고 이때 좋은 거 이때 좋은 거를 나눠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아싸리 이제 시간 순서대로 저희 네. 쭉 가면서 네. 설명을 해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활착한 봄밭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전에 네, 모종 단계부터 우리 시작을 합시다. 그렇죠. 모종 단계.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모종이 잘 경화된 게 활착이 더 좋을 테니까. 네, 그래서 모종을 잘 키우는 법은 말씀드리기가 너무 방대한 이야기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모종 키우는 시기에 작물별로 차라리 나눠서 영상을 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활착에 도움이 되는 모종 마지막 단계. 네. 일단 경화는 일단 하나 적어주세요. 네. 경화는 뭐 당연하게. 네, 경화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사실 이 시기에 그래가지고 뭐 하우스 자체에서 빼시는 분도 있고 아, 그렇죠. 몇 시간 동안 뺐다 다시 넣으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생육 상태 따라 다른 거니까 제가 몇 시간 넣으세요 빼세요 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질로 말씀드릴게요. 물질. 그러면 활착에 도움이 되는 물질은 뭐가 있냐? 일단 네. 기본적으로 해조제랑 아미노산인 거예요. 해조제랑 아미노산. 네. 해조제는 이제 해조 추출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조 추출물이랑 아미노산은 우리가 항상 어떤 개념으로 얘기를 했었냐면은 스트레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해조제를 좀 스트레스, 맞아요. 아미노산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줄 맞아요. 수 있는 물질로 맞아요. 저희가 설명을 많이 했죠. 그럼 뭐 이거 설명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조 추출물은 그러니까 뒤에 올 스트레스를 대비하는 물질. 뒤에 올 스트레스를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렇죠. 해조제. 아미노산은 그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빠르게 회복하면서 빠르게 자라게 하는 물질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해조 추출물이나 아미노산이 왜 활착에 도움이 되는지는 이걸로 끝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활착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 친구들 입장에서 큰 스트레스예요. 아, 그리고 그렇게 이사하면서 뿌리 잘리고 그리고 심을 때 막 사람들이 누르고 막. 이사하실 때 다리 안 잘랐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얘는 잘린다고요. 아, 많이 아프겠다.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엄청 큰 스트레스죠. 그 스트레스를 경감해줘야지 활착이 잘 되니까 해조제를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모종 단계에서 주는 거죠. 모종 단계. 이거는 심고 주는 게 아니라 모종 단계에서 미리 좀 뿌려라. 심고 주는 것도 돼요. 네. 심고 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모종의 경화 단계에 들어가야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이 커진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예요. 네. 심고 줘도 돼요. 네. 근데 심기 직전에 네. 경화 단계에 주면은 심고 나서 활착에 도움이 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영양제 같은 거 먹는 개념이니까. 당연하죠. 다리 잘렸는데 수액 맞아야지. 맞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몇 시간 안에 잘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너무 잔인하다. 이 해조 추출물이랑 아미노산은 저는 요거 주게 되면은 활착. 네. 발근까지는 안 가고 활착까지 해서 아주 정말 활착률을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 그리고 또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해조제, 아미노산제, 경화시키기 이거 세 가지 말씀해 주시죠. 자, 일단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무기 양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양분, 비료 성분. 맞습니다. 네. 자, 이제 활착이잖아요. 네. 활착은 어디서 일어나는 이벤트다? 입에서. 그렇죠. 입이 꼿꼿하게 서야 된다. 네. 입이 꼿꼿하게 서야 된다. 그러면 식물 호르몬 계통으로 봤을 때는 네. 어떤 호르몬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잎이 잘 서야 촉이고 된다. 그리고. 촉이다. 네. 아, 근데 옥신인 것 같은데 이게 잎하고 상관이 있나요? 옥신이죠. 네. 옥신이죠. 말씀드린 대로 옥신입니다. 옥신에 그러면 전구물질 넣어주는 게 제일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옥신에 전구물질 미량요소 중에 결핍되기 가장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질소는 잘 챙기고 그리고 뭐 가래도 잘 챙기는데 미량요소는 잘 못 챙기잖아요. 네. 이 미량요소 중에 옥신의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연. 네. 얘가 없으면 아연. 그냥 옥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아연 중요하죠. 요거 세 개만 좀 신경 써주시면 돼요. 얘는 그러면 연면 시비로 좀 같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아주 미량류 좋죠. 소재가 그냥 차라리 연면 시비로 들어가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모종 단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봄밭에 딱 정식하자마자 주는 물질은 얘네 세 개라 공통으로 줘도 돼요. 그리고 얘네 세 개 안 주더라도 충분히 밑거름을 하셨을 테니까. 그렇죠. 밑거름을 잘 하셨을 테니까 추가로 뭐 안 넣으실 분들은 밑거름으로 충분히 나 활착은 도와줄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모종 단계에서 활착은 모종의 경화 단계에서 결정된다. 네. 라는 명언을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화 단계에서 이렇게 3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 모종 단계에서 이렇게 경화도 한번 시켜주고 해조제도 주면 스트레스 경감에 굉장히 도움되고 맞습니다. 아미노산은 어찌됐건 영양제니까 이거 맞습니다. 이사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습니까? 그럴 때 도움되고 거기다가 옥신이 굉장히 활착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때 아연이 좀 들어가면 맞습니다. 훨씬 더 좋아진다. 맞습니다. 옥신의 전구물질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연을 꼭 들어가게 해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 챙기고 맞습니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식했습니다. 네. 심었어요. 심었어요. 그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활착 된 거죠? 지금 활착기예요? 활착기죠. 지금 헷갈려가지고. 진정한 활착기죠. 시기가 이제 좀 심었어요. 네, 심었을 때. 막 심었어요 이제. 심었을 때는 일단 요 3가지 물질 다 넣어주는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 물질은 넣으실 분은 넣으시고 안 넣으실 분은 안 넣으셔도 돼요. 네. 일단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물 관리입니다. 물 관리. 물 관리. 네. 정식하자마자 모종에다가 물을 적게 줍니까? 이빠이 줍니까?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농가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건데 네. 이 포인트를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정식한 다음에 물 이빠이 주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아, 그러니까 적당량을 주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진짜 이빨이 이때는 줘야 정말 되는 많이 거. 주는 게 맞는 거야? 이게 고민이. 맞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네. 농가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 활착기를 이 꼴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물을 안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십니다. 아, 그냥 좀 적당히만 주고. 맞아요. 네. 최대한 물을 안 주는 게 뿌리 뻗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틀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물을 많이 줘야 되냐면 이 시기는 결국에 작물들이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토양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분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시기니까 많이 있어야만 이제 뿌리가 아직은 물을 못 빨아들이는데 맞아요. 억지로라도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좀 어려운 개념인데 네. 2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쉬운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얘네를 좀 다져주고 싶은 거예요. 다져주기. 그러니까 좀 공기를 빼서 빼주기. 이렇게 꽉 눌러주기. 요 설명 드립시다. 네. 그 공극은 기상이랑 액상이 있잖아요. 맞아요. 기상도 중요하고 액상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뿌리의 생육은 공기가 더 중요해요. 물보다.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보다 공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좀 포슬포슬하게 그래서 우리가 유지하려고 뭐 침수 피해 오는 거는 뿌리가 고사한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뿌리는 기상이에요. 맞아요. 근데 잎은 네. 반대로 액상인 거예요. 그렇죠. 잎을 유지하는 거 그 자체가 물이 있어야 필요하니까. 유지하니까. 그죠. 근데 네. 이 시기 활착기엔 우리가 뿌리 키울 거예요, 잎 키울 거예요. 잎이라고 하셨죠. 잎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기상이 중요해요, 액상이 중요해요. 액상이 중요하네. 그래서 물 이빠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공극을 액상으로 다 채우려면 물을 진짜 이빠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 액상, 기상이 있는데 우리는 맞아요. 사실 고상은 뭐 50% 있는 거고 맞아요. 액상하고 기상을 25%씩 맞아요. 나눠서 가지면 좋아요라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활착하는 이 상태에서는 기상보다는 액상을 액상이 조금 더 중요해요. 높게 맞아요. 관리하는 게 좋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높게 관리하면서 일어나는 다른 이벤트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농가가 정식을 하잖아요. 이거 네. 배지가 아니라 그냥 땅에다 정식한다고 할게요. 네. 근데 흙을 다 털어내고 뿌리 상태로 이렇게 파가지고 정식하지 않잖아요. 그 이상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뿌리에 뭔가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토라고 상토가 부르는 달려있죠. 뭔가가 얘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땅하고 다른 성분이죠. 사실. 그쵸. 그래가지고 실제로 물을 적게 주게 되면은 네.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토까지는 네. 적시는 게 되게 힘들어요. 아무래도 옆에 있는 흙들이 그 물을 가져가요. 이렇게 빨리는구나. 예. 오히려 내 모종을 감싸고 있는 상토에 있던 물이 네. 내 토양으로 쭉 빨리니까 내가 원래는 물을 되게 많이 머금고 맞아요.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빨려가지고 맞아요. 액상이 조금 더 줄어들어가지고 잎이 좀 이렇게 더 처지는 현상이 날 수 있다. 활착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네. 활착은 입이 서는 게 활착인 거잖아요. 그렇죠. 입이 서면서 광합성 빡 시작해가지고 탄수화물 만들어서 이 탄수화물을 전류시켜서 뿌리를 빡 뻗게 하는 그렇죠. 밝은까지 가는 게 활착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죠? 입이 빡 서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물이다.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근데 물이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되냐? 내 뿌리 주위에 있어야지 내 주변 토양에 있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근데 내 주변 토양이랑 나를 감싸고 있는 상토를 생각해보면 뭐가 더 물을 잘 흡수하고 잘 적시냐 생각해보면은 내 주변 토양이 네. 내 뿌리 토양이 아니라 내 주변 토양이 훨씬 더 물을 잘
잘 가져가고 잘 흡수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 이빠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토를 적시려고. 모종도 적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밭, 진짜 나의 밭에 있는 흙도 충분하게 많이 적셔줘야만이 내 모종에 달려있는 상토에서 물이 빠져나가지도 않고 양쪽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많아져서 이 작물이 조금 더 빨리 활착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아직까지 혼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토양이 구분된다고 생각하세요. 층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층이 있죠. 네. 다른 거니까. 물질이. 상토층이랑 원래 땅층. 네. 근데 원래 땅층이 훨씬 더 물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안 뺏겨요, 이 새끼들. 이 친구들. 네. 실제로 그래가지고 네. 상토나 네. 배지나 네. 이렇게 물을 주시면은 물이 잘 그렇게까지 원활하게 처음 쓰는 거 기준으로 네네네. 흡수된다라는 느낌을 못 받으실 거예요. 아, 약간 조금 뜨기도 겉돌아요. 하고. 네, 겉돌아요. 겉돌고 막 그래요. 맞아요. 겉돌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버퍼링을 할 거냐, 이런 것도 뭐 어떤 물질을 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쨌건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제일 신경 쓸 게 액상이다. 그래서 그 액상 쪽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시기는 그러니까 뿌리 주변 땅에 물 이용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잘 흡수되게 만들면 더 베스트인 거 아닙니까? 그럼요. 물이 잘 흡수되게 만들기 위해서 물의 표면 장력을 좀 낮추는 물질들을 넣어주면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에 물이 잘 흡수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물질. 맞아요. 좀 이상하다. 당연히 흡수될 것 같은데 잘 흡수되지 않는 물질들이 있으니까 그 표면 장력을 좀 줄일 수 있는 물질. 맞아요. 네. 물방울을 조금 더 넓게 퍼지게 하면은 얘네가 네. 표면에 표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조금 더 이 상토 부분에 달라붙고 흡수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활착의 개념으로 물의 표면 장력을 좀 낮춰주는 이런 물질들이 도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맞아요. 대표적인 물질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네, 막 네. 사포닌이니 맞아요. 막 이런 제품들이 맞아요.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저는 뭐 이게 고삼 추출물이 사포닌인 거라고 일단 알고 있습니다만, 네. 보통 이제 그 특수 약용식물 추출물이라던가 뭐 고삼 추출물이라던가 해가지고 이게 좀 살충이라든가 네. 곤충이 기피하는 용도로 맞아요. 그런 용도로도 네, 쓰시죠. 좀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엔 얘를 이제 그 발근이나 네. 활착 쪽으로 좀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포닌이나 이런 물질들이 실제로 발근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토양에 물을 잘 머금고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인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발근 쪽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 그러니까 발근은 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죠. 발근은 제가 기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상을 해야 하는 요소다 오히려. 그러네. 그러니까 활착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네. 발근기에 이게 왜 도움이 되는 건지 아직까지 제가 논리적으로 규정이 잘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실 네. 이런 성분이 들어갈 거면 발근제라고 하지 말고 활착제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긴 해요. 그러면 저는 맞다고 생각하죠. 네. 활착제라고 하면 맞는데 발근제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발근 쪽에서는 발근을 결정하는 물질의 투입은 무조건 모종 단계. 네. 그 다음에 발근의 투입. 그러니까 발근을 도와주는 농작업은 물 관리밖에 없다. 그렇죠. 물은 근데 그냥 이빠이 줘야 된다. 왜 이빠이 줘야 되냐? 내 뿌리 주변의 상토와 네. 원래 내 땅의 원래 내 흙이랑 비교가 되고, 비교를 했을 때 내 원래 땅의 흙이 상토보다 물을 더 많이 뺏어간다. 네. 그러니까 얘네 물 적당히 주면은 얘네가 목말라 죽는 거야. 그러네요. 그 활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빠진 거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지금 2층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흙이. 네. 원래 보통 이건 그 공기 분리가 되는 건데, F6 그건데 어쨌건 흙의 층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내 주변 땅, 내 뿌리 땅, 네. 내 원래 땅. 내 원래 땅.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뿌리 땅, 원래 땅? 뿌리가 아니면 상토흙이라고 할까? 상토랑 상토흙? 흙. 네, 오케이. 상토랑 흙. 상토랑 흙이 분리가 되잖아요. 이 발근이라든가 활착에 최근에 네. 농가분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좀 활착 전에 미생물 같은 거를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십니다. 맞아요. 요즘에 미생물 많이 쓰시죠. 네. 잘하시는 거예요. 네. 잘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미생물이 유효한가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상토랑 흙은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상토랑 흙 분리돼 있죠. 상토에 미생물이 있는 게 유리하겠어요? 흙에 미생물이 있는 게 유리하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뿌리가 지금은 상토에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토에 있는 게 좀 더 그래서 유리할까요? 미생물 접종도 네. 모종시기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말고 네. 그 위쪽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생물 네. 여기다가
모종 시기 그 단계 때 미생물을 조금 더 해주는 게 좋겠다. 물론 흙에 절대 군주로 콜로니를 형성한 미생물을, 그러니까 유익한 미생물, 유익균들을 잘 넣어주셔서 절대 균류를 만들어 주셨다면 언젠가는 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가겠죠. 네. 당이 섞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잘하신 거예요. 전 이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심지어 모종 단계보다는 흙에 닿은 것이 더 안전하잖아요. 안전하죠. 그건 안전하죠. 안정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흙에 직접 미생물을 접종하는 행위는 길게 볼 수 있고 효과를 천천히 보지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네. 거고, 모종 단계에서 미생물이라든가 균주를 접종하는 행위는 조금 더 효과가 빠를 거다. 근데 이거는 혹시 모르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이게 네. 또 생물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네, 그 정도로 그렇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생물은 그럼 어떤 게 좋습니까? 미생물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바실러스균 많이들 바실러스. 쓰시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요거 트리코데르마? 네. 네, 트리코데르마가 들어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리코데르마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트리코데르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네. 요 바실러스라든가 트리코데르마는 좀 네. 상품화된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죠. 네. 대부분 다 바실러스죠. 네. 특히. 근데 그 다음 네. 거는 상품화된 게 별로 없고, 네. 그리고 이거 나머지 바실러스나 트리코데르마에 비해서 네. 훨씬 더 고가의 아, 균군으로 알고 있는데 수지상 균근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지상 균. 균이 두 개가 겹치니까 되게 발음이 어렵지 않아요? 아, 이게 네, 얘도 넘어가 버리네요. 그러니까 이거 외울 때 수지로 외워요. 수지 예쁘잖아요. 수지 예쁘죠. 네, 그러니까 수지, 상균근균. 수지에게 상을 준다. 균근균. 이렇게 기억.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니면 이게 발음이 어렵고 외우기 어려우면 네. AMF라고 줄여서 써도 됩니다. AMF. 아, AMF가 오히려 외우기 쉬울 수도 있겠다.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수지 때문에 한번 이렇게 AMF. 요런 친구들이 네. 결국에 활착과 발근까지, 그러니까 밭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여튼 미생물이 네. 있으면 좋은데 네. 미생물 중에는 바실러스, 트리코데르마도 있는데 네. 제일 좋다고 하는 거는 사실 수지상 균균이다. 다시 해요. 근균이다. 다시 처음부터. 수지상 근균이다.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을 왜 모종 단계부터 얘기를 하냐. 계속 얘기가 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언젠가 섞일 거지만. 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를 좀 정리를 딱 해주시죠. 분리되어 있다는 걸 강조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미생물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정리 어렵겠다. 와, 근데 정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욕심껏 하려고 저희가 발근까지 다 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 한번 자르고 농가분들 나가요. 네, 자르고 네. 여기 활착만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착은 발근이랑 확실히 다른 겁니다. 네, 일단 활착하고 발근은 다른 거다라고 일단 정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착은 심어져 있는 겁니다. 활력 있게 심어져 있는 과정을 활착이라고 하는 거고요. 활력 있게 딱 착륙한 거죠. 네. 발근은 활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돌아가지고 드디어 내가 광합성 한 걸 가지고 밑으로 내려져서 뿌리가 자랄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뿌리가 자라는 게 발근입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이 선제된다는 거네.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입이 먼저서 맞아요. 입 다음이 뿌리라는 게 맞아요. 네. 잎이 먼저 자라야 뿌리로 에너지를 내려서 뿌리가 잘 자랄 수 있게 하니까 활착이 되고 난 다음에 발근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딱 입이 자라는 게 활착인 거고. 맞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뿌리가 자라는 게 발근인 거예요. 맞아요. 네. 활착하고 발근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먼저 이해시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활착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 모종 단계에서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다 하시는 거예요. 경화시키기. 이거는 뭐. 네, 그죠? 경화시키기가 네. 다 하시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종 단계에서 활착을 위해서 더 중요하게 잘 될 수 있는 물질들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첫 번째로 해조 추출물. 해조 추출물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경감이다. 모종 심을 때 끊어집니다. 뿌리. 그러면 많이 엄청 아파요. 아파. 그러면은 솔직히 이때 스트레스 회복 물질 먹어야겠죠. 이사가도 스트레스인데 네. 이사를 가면서 내 발을 자른다고 하는 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해조제에 도움된다. 해조제 네. 중에서도 스트레스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성분은 그건 이제 좀 다른 영상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다뤘어요. 그렇죠. 어떤 원료가 좋은지, 네. 어떤 추출 방식이 좋은지. 아스코필럼 노도섬이 들어간 게 조금 더 좋다. 이 얘기는 네, 많이 네, 드렸고요. 네. 그리고 아미노산은 어찌됐건 영양제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 좋으니까 아플 때 뭐 맞아요? 수영 맞아야죠. 그때 제일 빠른 거 아미노산. 맞습니다. 아미노산 미리 맞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리고 아연 같은 게 특히나 이제 옥신을 만드는 물질, 전구 물질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입만 보는 거예요. 네, 연면시비로 아연이 들어간 연면시비, 미량요소 연면시비제 좀 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미생물 얘기해 주셨는데
새로운 친구 하나 등장하긴 했습니다. 바실러스도 좋아요. 트리코데르마도 좋아요. 근데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이 친구가 제일 좋긴 하다고 합니다. 수지상 균근균. 수지상 균근균. 네, AMF라고 하는 이 AMF. 친구가 굉장히 좋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종 단계에서 이렇게 작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식 후에는 말씀해 주신 게 다른 게 없었어요. 물 관리 굉장히 잘하고 잘해주다. 계셨습니다. 이빠이 주셔야 되는. 네, 물을 적당히 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주자. 이때는 그냥 기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기상을 거의- 없앨 정도로. 거의 기상을 없앨 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주자.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은 상토, 내가 사실 모종을 심는 거는 상토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심어지는 땅은 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상토에서 물이 빠지는 현상을 막아야 되고 내 땅이 물을 빨아들이는 현상을 막아야 하기 막아야 때문에 돼요. 물을 굉장히 많이 줘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잘 붙어서 삼투 포텐셜을 높인다. 똑같은 포텐셜을 만들어가지고 네. 누구든 빨아들이고 막 이런 거 맞습니다. 못하게 만들어주는 현상이 필요한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물을 이빠이 많이 주는 거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이빠이 많이 주는 걸 넘어서 뭔가 물이 잘 평형을 이루도록 표면 네. 장력을 낮추는 그런 좀 물질들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뭐 예로 사포닌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죠? 네. 사포닌이 많이 좀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기에. 뭐 예, 물론 예. 다른 물질도 많이 있지만 맞아요. 요즘에 네. 사포닌 같은 물질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기가 저희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실 물의 표면 장력을 낮출 수 있는 건 진짜 되게 다양한 물질이 있으니까. 근데 광고되는 맞죠. 게 사포닌이어서. 네. 예. 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활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봤으니까 다음 스텝 알아봐야죠. 발근은 어떻게 하면 잘 시킬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 영상은 다음에 또 저희가 자세하게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담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